예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이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 슬라이드인데, 스왑 스페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드리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하드디스크, 즉 이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그게 둘 다 이 메모리의 어떤 제약점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쓰는 거죠. 첫 번째는 메모리가 이 휘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전원이 나가면은 D램 메모리는 내용이 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 시스템처럼 그 영속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거는 D램 메모리에 유지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비휘발성의 이 디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, 두 번째 이 디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D램 메모리가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래서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 전체를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놓기에는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고, 또 최근에 굉장히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가 높아지고 있죠.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되면서 D램 메모리 공간은 그런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연장 공간으로 이 디스크를 사용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스왑 스페이스 또는 스왑 에어리어 용도로 이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전 챕터에서는 파일 시스템하고 파일 시스템의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. 그 전에 이제 가상 메모리 관리하면서 스왑 에어리어 또는 스왑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관리 설명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이 하드디스크 쪽에서 이 스왑 스페이스는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가,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물리적인 디스크를 이제 파티셔닝을 한다고 그랬죠. 파티셔닝을 해서 로지컬 디스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이 각각의 이 로지컬 디스크는 운영체제가 독립적인 디스크로 간주하게 되죠. 그래서 이 각각의 디스크에다가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, 또 이 스왑 에어리어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 파일 시스템의 구현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. 기본적으로 512바이트의 그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, 또 이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넣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뭐 연속 할당도 있었고, 또 링크드 얼로케이션이나 인덱스드 얼로케이션 이런 방식들이 있었고, 실제로 그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이나 또는 FAT 파일 시스템 같은 데서는 그러한 방식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스왑 에어리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이 스왑 에어리어에 그 머물러 있던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차피 사라질 내용이죠. 그래서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연장 공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쫓겨날 때도 가능한 빨리 디스크에다가 써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스왑 에어리어에 있는 거를 페이지 폴트가 나서 다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릴 때도 굉장히 빨리 올려야 됩니다. 근데 디스크를 접근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이 디스크 헤드가 움직이는 시간, 즉 시크 타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 시크 타임을 줄여서 이 스왑 에어리어는 이 공간 효율성보다는 속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공간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내용이 다 사라져 버릴, 즉 프로세스가 끝나면 없어질 내용이니까 공간 효율성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고, 빨리 이 스왑 에어리어로 내리고 또 메모리로 올리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크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스왑 에어리어에다가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를 순차적으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512킬로바이트, 여기 보시면 이건 512바이트죠. 요거에 비해서 킬로바이트면은 1000배가 훨씬 넘는 그런 그 대용량이죠. 이런 대용량의 단위로 스왑 에어리어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주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 크기가 다르게 뭐 16킬로바이트부터 32, 64, 128 해서 512킬로바이트까지 굉장히 큰 단위로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
짧은 시간에 이제 빠르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의 이 디스크 쪽 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. 이 정도로 스왑 에어리어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 레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. 레이드라는 거는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의 준말이죠. 그래서 이 레이드라는 거는 디스크 여러 개, 특히 이제 저렴한 디스크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레이드라고 부르는데, 이 수업에서는 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드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 여러 개의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중복 저장할 것인가. 결국엔 중복 저장하는 게 이 레이드인데, 중복 저장하기도 하고 또 분산 저장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.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여러 디스크의 데이터가 중복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 호스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라고 디스크에 요청을 했을 때 여러 군데서 동시에 조금씩 읽어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겠죠. 즉 디스크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게 이 레이드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 디스크의 내용을 분산 저장하는 것이고, 그런 다음에 병렬적으로 읽어오기 때문에 빠른 그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데, 이때 이런 식으로 분산 저장하고 병렬적으로 읽어오는 이런 기법을 특별히 인터리빙 또는 스트라이핑이라고 부릅니다. 이 스트라이핑은 줄무늬죠. 그래서 이거를 디스크를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스트라이핑이라고 부르고, 그 다음에 인터리빙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동시에 조금씩 읽어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레이드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레이드의 두 번째 목적은 이 중복 저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디스크 하나가 페일러가 발생하더라도 멀쩡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릴라이빌리티를 높일 수가 있죠. 그래서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이런 게 가능하고, 특별히 이런 기법을 미러링 또는 섀도우잉이라고 부릅니다. 중복 저장하는 방법을 뜻하는 용어죠. 그래서 이 레이드 기법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이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이쪽 디스크에다가 중복 저장하는 그런 식의 단순한 레이드 방법도 있고, 그렇지 않고 이제 이 패러티라고 해서 그 중복 저장의 정도를 대단히 낮게 해서 우리가 그 오류가 생겼는지를 알아내고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중복 저장만 아주 단순하게 해주는, 아주 간략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법을 사용하는 게 패러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뭐 해시 함수 같은 걸 적용한 패러티를 여기다 저장하고, 그러면은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가 깨지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되겠죠. 단순히 두 카피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카피에 대한 그 패러티를 유지함으로써 그 오류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간 효율성도 높이고 또 릴라이빌리티와 처리 속도도 높이는 이런 식의 레이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